당신의 마음을 토닥토닥 위로해 드릴게요.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책은 왓칭입니다. 부제목은 신이 부리는 요술, 저자 김상운, 출판사 정신세계사. 이 책은 출판된 지 10년 정도 됐는데요. 아직까지도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요즘 이슈가 많이 되는 양자물리학과 관련된 내용이 많고요. 좀 어려울 수 있는 부분들을 증거를 많이 들어가면서 쉽게 다방면적으로 접근을 한 책이라서 초강력 추천드립니다. 그 중에서도 육아와 관련된 파트를 오늘 읽어보도록 할 건데요. 141페이지, 소제목 창밖을 내다보면 왜 성적이 오를까? 이 부분을 읽어드릴까 합니다. 제가 읽고 나서 정말 생각의 전환이 많이 일어났거든요. 우리가 학창시절에 수업 시간에 창밖을 내다보고 하늘을 쳐다보면 선생님께 혼났잖아요. 그런데 그게 그럴 일이 아니었다는 걸 여기 이 파트를 읽고 나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부모로서 우리들도 아이들을 공부시키거나 집을 선택하거나 할 때 이왕이면 조금 더 비싸더라도 반대편 아파트가 보이는 곳이 아닌 자연이 들여다 보이는 창문이 큰 그런 곳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이들의 성적에도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지능이 두뇌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면 도대체 어디서 나올까? 한 초등학교 이야기다. 그 학교는 창문이 거의 없는 낡은 건물이었다. 낮에도 형광등을 켜야 할 만큼 어두컴컴했다. 설상가상으로 선생님들은 학생들의 집중력을 높인다며 수업할 때 커튼까지 쳐놓곤 했다. 학생들의 성적은 전국에서 꼴찌를 맴돌았다. 선생님들은 한탄했다. 아이들이 머리가 너무 나빠. 아무리 가르쳐도 따라가지 못해. 얼마 후 창문이 널찍한 새 학교 건물로 이사를 갔다. 밖이 훤히 내다보였다. 학생들은 공부하다가도 문득문득 무한히 펼쳐진 창공과 확 트인 들판을 바라보며 마음까지 확 트임을 느꼈다. 그러자 놀랍게도 1년 만에 학생들의 평균 성적이 20% 이상 수직 상승했다. 꼴찌였던 학교가 1등으로 올라섰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포우크스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일이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캐나다 엘버타 교육청도 5개 초등학교에 일제히 널찍한 창문을 달도록 해보았다. 놀랍게도 똑같은 결과가 나왔다. 성적만 좋아진 게 아니었다. 불과 2년 만에 학생들의 평균 키도 2cm나 넘게 쑥 커졌다. 충치 발생률은 9분의 1로 뚝 떨어졌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북미의 초등학교들이 일제히 창문을 넓히기 시작했다. 고등학생들은 안 그럴까? 미시간 대학의 마츠오카 교수는 101개 고등학교들을 대상으로 조사해보았다.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창밖의 자연을 얼마나 많이 내다보느냐에 따라 성적도 들쭉날쭉했다. 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이렇다. 창밖으로 내다보이는 식물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주 내다볼수록, 창문이 크면 클수록 학생들의 성적도 좋고 대학 진학률도 높았다. 왜 창밖의 자연을 내다보면 성적이 오를까? 굳이 창밖이 아니라도 그렇다. 방 안에서 자연을 연상하기만 해도 지능이 오른다. 일본의 심리학자 시바타 세이지와 스즈키 나오토는 어떤 사무실에는 화분을 놓아둔 반면 다른 사무실에는 전혀 놓지 않았다. 식물 대신 잡지거리를 놓아둔 사무실도 있었다. 그런 다음 직원들에게 다양한 창조적 활동을 해보도록 했다. 실험 결과 식물을 바라본 직원들의 창조성이 단연 압도적으로 높았다. 텍사스 A&M 대학의 울리치 교수는 식물을 사무실에 놓아두면 아이디어 제안 건수가 15%나 증가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어린이들도 마찬가지였다.
황량한 야외 공간보다는 식물이 가득한 뜰에서 놀게 했을 때 훨씬 더 창조적인 놀이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적인 철학자들이나 예술가들, 과학자들은 어떤가? 그들이 하나같이 자연을 바라보며 산책했던 것도 지능의 마력에 홀려서였을까? 독일의 철학자 이마누엘 칸트는 평생 자신이 살던 도시 괴니히스베르크를 벗어나 본 적이 없다. 난 여행을 하지 않는다. 자연 속에서 모든 해답을 얻을 수 있는데 왜 굳이 돈과 시간을 들여 여행하는가? 그는 매일 정확하게 오후 3시 30분에 늘 똑같은 거리를 산책했다. 걷는 속도도 변함이 없었다. 동네 사람들이 그가 집 앞을 지나가는 시간을 보고 시계를 맞추었다는 유명한 일화도 여기서 나왔다. 우울증에 시달렸던 베토벤은 심지어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에도 우산이나 모자를 쓰지 않은 채 석광의 큰 공원을 산책했다. 산책하지 않으면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루소와 에머슨, 키르케고르는 산책할 때 반드시 작은 노트를 챙겼다고 한다. 걷다가 생각이 떠오르면 기록하기 위해서였다. 리바이어던을 쓴 영국의 철학자 홉스는 지팡이 끝에 아예 작은 잉크병을 집어넣고 다녔다고 전해진다. 궁금하기 짝이 없다. 창밖을 내다보거나 밖에 나가 자연을 바라보며 산책하면 왜 머리가 더 잘 돌아가거나 생각이 더 잘 떠오를까? 한 신기한 자연현상에서 힌트를 얻어보자. 일본인들이 많이 기르는 관상어 중에 고이라는 잉어가 있다. 고이는 작은 어항에 넣어두면 5cm 정도밖에 자라지 않지만 연못에 풀어주면 25cm까지 자라게 된다. 또 강물에 방류하면 무려 1m 안팎까지 자란다. 그런데 알고 보면 고이만 그런 게 아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금붕어도 큰 연못에 넣어두면 40cm가 넘게 자란다. 네덜란드의 한 남성이 길렀던 금붕어는 47.4cm나 자랐던 것으로 기네스북은 기록하고 있다. 강물에 방류하면 1m도 넘게 자란다. 그뿐인가? 큰 곳에 살면 수명도 늘어난다. 영국의 TC라는 이름의 금붕어는 무려 43년간이나 살아 역시 기네스북에 올랐다. 얼마나 멀고 넓게 바라보고 자라느냐에 따라 물고기의 크기가 20배나 넘게 차이가 나고 수명도 부쩍부쩍 늘어난다. 그럼 지능은 어떨까? 지능도 넓고 멀리 보면 부쩍부쩍 늘어날까? 사람도 자연의 섭리를 벗어나지 못한다. 방 안에 갇혀 지내면 지능이 떨어지고 확 트인 자연을 바라보면 지능이 높아지는 게 당연하다. 그럼 아예 자연이 아닌 우주를 바라보면 어떨까? 관찰자 효과에 따라 우주만큼 사고의 폭도 넓어지는 걸까? 네,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파트가 기발한 아이디어는 우주에서 떨어진다라는 파트인데요. 네, 궁금하신 분들은 책을 구입하시거나 빌려서 한번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우리 아이들에게 좀 더 많은 시간을 휴대폰이나 갇힌 공간이 아닌 자연 속에서 하늘을 바라보고 나무와 어우러지면서 뛰놀 수 있게 하는 게 우리 부모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하루 토닥토닥 위로받고 사랑받는 하루 되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